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원투. 안녕하세요. 레이즈님 어서오세요. 월요일 9시입니다. 이게, 제가 공지를 주말에 적었어야 되는데, 훌라당 까먹었어요. 그 배려심만 갖추고, 이 시간에 단체로 문자 보내는 건 너무 트롤링이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주말에는 홀라당 까먹어가지고, 그렇다고 오늘도 까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까먹지도 않았어. 오늘 기억이 나가지고 나 방송 시간 공지 안 올린 것 같아 이러고 지금 올려가지고 정말 9시 랑새님이다. 제가 9시를 재패하러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방송 시간 바꾸기를 잘했다 싶기는 한 게 바로 이제 그 1차 면접 봤던 데서 이번에 2차 면접 보러 오라고 부르셔가지고 이거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하면 취업하나? 지금 이 마음이라 약간 제 실무 능력 같은 거는 이미 검증을 다 하셨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2차 면접은 가가지고 이 조직 문화에 이쪽 조직 문화에 잘 맞을까 또 뭐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약간 그런 거 보는 면접이라 사실상 실무 능력으로는 통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받은 거라서 지금 굉장히 약간 들떠 있습니다. 2차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능력적으로 통과 수준을 받았다는 게 기쁘네요. 일단 오늘 좀 건방지지만 밥 먹으면서 초반 저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내일 저녁에 갔다 오면 마지막이에요. 내일 저녁에 보고 통과하면은 붙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거 하는 건데 붙었으면 좋겠네요. 꽤 오래 걸린 그거라 회사라. 공지가 어딨지? 공지 공지 찾았다. 근데 사실 우시는 거 기다리면서 좀 먹어가지고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언제 시켰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시켰는데 안 먹고 남겨놓고 있다가 금요일에 시켰던 것 같아. 지금 먹어요. 이 지코바는 시키면은 제가 딱 3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이긴 한데 치킨 3만원 고물가 시대에 아직까지 2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막 떡이나 이런 거 밥을 추가를 해서 그렇지 추가 안 하면은 23,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거든요. 하루 한 끼에서 금, 토, 일인데 아직 남았다고요? 일단 금요일에 금요일에 시켜가지고 먹고 토요일은 내내 친구랑 약속 때문에 나가서 밥을 먹어서 토요일은 아예 패스고 일요일은 나가가지고 사는 거 약간 먹고 또 그거 또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어제는 한 끼 먹었나? 그거 한 끼 먹으니까 먹을 일이 없다가 오늘에 이르러서야. 근데 또 오늘도 아침 점심은 딱히 입맛 없어가지고 그냥 밥까지 먹긴 싫은데 이러고 그냥 듣고 저녁 때에서야
이제 늦긴 했는데 지금 먹지 않으면 오늘 한 끼도 제대로 안 먹네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그나마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즈코바 치밥이. 그래서 급하게 또 데워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약간 토요일에 잘 먹어서 그런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조금 타격을 받았어요. 외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낭새야 그날 잘 먹었잖아. 아직 배부르지 않아? 약간 그런 거 같아. 이러고 스스로 타협받아가지고 샤브샤브 먹고 왔거든요. 나가가지고 맛있었습니다. 친구네 동네 가서 놀아서 뭔가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싹 소개받아서 만족 오브다 만족입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네 동네에서 파는 연어 랩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생각나던 와중에 제가 추천한 샤브샤브 집이 걔네 동네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점심때 그 연어랩 먹고 저녁때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나 그거 연어랩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친구가 오는 거에서 제가 오는 걸로 바뀌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에 월남쌈 싸먹는 거 많이 먹고 와서 그리고 야무지게 칼국수도 한 덩이 넣고 밥도 한 공기 넣고 해서 둘이 나눠 먹었는데 딱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샤브샤브 집인데 라이스 페이퍼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셀프로 만들어 먹는 그거 있잖아요. 맞죠? 아주 야무지게 다 챙겨 먹었습니다. 심지어 샤브샤브도 반반으로 먹었어요. 하나는 하얀 그거고 하나는 빨간 색깔 소스로 국물로 해가지고 아주 매콤 칼칼 이쪽은 순하게 해서 죽 끓여 먹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백지 생활은 잘 먹는 게 최고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약간 잠자는 게 밸런스가 좀 망가져가지고 멋대로 막 잤더니 어제 그 토요일에 약간 화장까지는 아니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는데 나 살면서 그 어른이 되고는 난생 처음 나는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바꾸기는 해가지고 화장품 때문인가 싶었는데 친구랑 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또 싹 쓸어오고 막 기초 화장품을 제가 이제까지는 잘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너는 기초를 스킨 하나로 바르는 게 말이 되냐, 기초를 일단 잘 사봐라 이러고 발랐는데 근데 이게 되게 촉촉하고 좋기는 한데요. 근데 주말 사이에 또 늘어버린 거예요, 트러블이. 근데 아무래도 그 스킨 때문에, 화장품 때문에 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잠을 좀 제대로 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약간 무리하긴 했거든요. 약간 잠을 이상하게 자가지고 이제 출근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돌아다니면 피곤해서 밤에 잠이 잘 올 수밖에 없어. 맛있구만. 합격하시면 이사는 하실 생각인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주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또 무진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붙는다고 치면 일단 솔직히 다 낼 수는 있거든요. 다 낼 수는 있는데 집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4년생이면 배울 게 많아서 야근도 잦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막 야근이 심한 업종은 아닙니다. 이제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걱정했던 범위가 아니에요. 야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진짜 너무 늦는 날에 잘 씻는 데라도 한 군데 있으면 좋긴 한데. 거기가 8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자기 일할 만큼 채우고 가면 돼요. 하루에 8시간이었나? 네. 조금 늦게 가도 되고 조금 일찍 가도 되고 상관이 없고 약간 자율출근. 복장도 완전히 프리예요. 근데 그 근처에 회사가 모여 있거든요. 면접 보러 가는 날에 나름 그래도 아무리 복장 프리라고 했지만 좀 신경 쓴 티 내고 싶어서 세미 정장처럼 얇은 블라우스에 좀 검정검정 이렇게 입고 구두도 신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생 정장 차림의 아저씨들 뿐. 정말 누가 봐도 여기는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는 그런 데라 가지고 좀 웃겼어요. 엘리베이터도 그날 얘기했나? 엘리베이터도 탔는데 완전 타인 직장인 막 약간 좀 일한 지 오래됐음 이런 느낌의 아저씨들이 엘리베이터를 꽉 채워가지고 우와 혼자서 그러 우와 직장인들이야. 너무 이런 감탄 조금 올바르지 않지만 우와 직장인들이야. 직장인들이 한가득 탔어. 맞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풍경이었어요. 제 인생에는 이때까지 없던 풍경.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하다면 밥 먹느라고 우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맞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참 하드디스크 그거 저장장치 구한다고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오늘 아는 분이 자기네 동네 당근마켓에 미개봉에 6테라짜리 꽤 싸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대신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대신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수고비까지 한 2만원 드리고도 되게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걔가 오면은 전 이제 더 이상 저장에 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달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6테라짜리 달면 아주 든든하게 한참은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수고비가 2만? 많이 주셨는데 아니에요, 적어요. 이제 그분도 자기네 동네 당근마켓에 뜬 거라서 직거래하러 왕복으로 이제 2시간 가셔야 되고 그냥 2시간 시급으로만 따져도 그냥 딱 맞게 드린 건데 더 많이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니까 택배 이제 붙이러 가는 그 노동력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드렸어. 1시간 거리더라고요.
당근마켓도요, 주변 지역까지 조금 뜨게 해놓으면은 주변 거리가 조금 뜨거든요? 저도 매워. 저도 전에 우쿨렐레 사러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물건이 많이 보여서 좋아요. 특히 키워드 알림 해놨을 때 조금 멀어도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좋아서. 그분도 제가 방송하자고 꼬셨는데 안 넘어왔거든요? 그냥 테스트 방송만 몇 번 하고 안 넘어오던데 이건 다 랑새가 스스로 못 떠서 그렇겠지? 내가 떴으면 다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방송하는 걸 생각해주지 않았을까? 약간 슬프네. 주변에 부정적 기운 전파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근데 방송이 참 뭔가 권하기는 사실 쉽게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직도 뭔가 방송을 해가지고 재밌는 게 더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방송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권하긴 하는데 넘어오는 사람이 어쩌 없네. 나도 친구 스트리머 갖고 싶은데 스트리머 친구 말고 친구 스트리머 조금 다르잖아요, 둘은. 방송이 쉽지는 않죠. 초기 투자 대비 성과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세상에 막 잘 돼야지, 나 떠야지, 꼭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셔서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막 빠르게 보고 쉽게 도전을 하면은 좀 금방 상처받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특히 직장인이신 분들 잘 방송 못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평일에 계속 했다고 치면은 막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오시고, 저도 지금 남말할 처지가 아니긴 한데 만약에 취업이 되면은 약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한데, 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주말에 꿀같이 쉬려면은 평일에 진짜 뼈 빠지게 노동을 하면 주말이 꿀맛이다, 이게 있어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목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그 휴방을 하는 대부분의 원인이었고, 이거는 방송을 해도 텐션이 안 오르겠어, 혹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말할 수가 없겠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그거였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대구에 병원 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간 김에 한 며칠 쉬다 오자 이래가지고 또 중간에 좀 쉬거나 이런 게 보통의 휴방 이유였는데 그게 좀 긴장이 되긴 해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말을 하면 나의 목이 괜찮을 것인가? 오늘
오늘도 목 상태 약간 안 좋아가지고 주말에 또 환기시킨다고 약간 창문 열었더니 또 이래가지고 내가 돈 벌면 공기청정기부터 살 거야 내가. 아 진짜. 창문이 좀 덜 열어도 공기가 깨끗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기청정기 살 거야. 근데 그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먹어본 것 중에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뭐 배도라지 이런 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는데 그나마 좀 이거 좀 효과 있다 싶은 거는 그 가루로 된 무슨 약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그 목 아플 때 먹는 건데 분말이라 해야 되나? 아버지도 추천할 그 옛날에 일하던 그 가게 사장님도 추천했던 그 목 아플 때 먹는 가루약이 있는데 그게 되게 효과 좋더라고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최근에 프로폴리스 캔디가 효과가 바로 오더라고요. 프로폴리스 캔디? 한번 쳐볼게요. 저도 목 쓰는 직업군이라 목 관리 잘해야 되는데 요즘 목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다가 이거 하나 먹고 확 풀려서 좋더라고요. 뭔가 실제로 쓰신 분의 생생 후기라서 좀 약간 설깃하는데요? 무설탕 도라지 캔디 몽스 프로폴리스 크레아시오님 어서오세요. 랑아랑아입니다. 그거 특이더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거 아직도 못 바꿨어. 그걸 보기에 너무 늦은 시간에 봐가지고 까먹지 않는다면 내일이나 모레나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말에 그거 9시부터 방송합니다 이거 올렸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저도 오늘 뒤늦게 올려가지고 아마 다들 늦게 보시겠지.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통이 예쁘다. 또 요즘 노란색에 꽂혀가지고요. 약간 노라면 좋아. 마지막에 바꾼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데이브 더 다이버 있는 거 보면 아셨겠지만은 진짜 오래됐어요. 다른 프로폴리스 캔디들은 조금 맵기만 하고 그러는데 여기엔 모가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어서 목에도 좋더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근데 뭔가 저는 화한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화하면은 또 목 점막이 건조해져가지고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화하지 않다는 것도 또 매력적이네요. 맞아 예쁜. 저 그래도 첫 번째 면접 때는 전날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가가지고 사실 가서든 많이 안 떨었거든요. 그리고 면접인데 중간부터는 이제 어차피 좋아하는 일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는 막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앞에 앉은 분이 뭐 그 일반 팀장님도 아니고 대표님인데 그냥 실컷 얘기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면서 왕 붙었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이 차는 어떡하지? 테스트는 뭐 집에서 혼자 한 거라 딱히 긴장할 만한 컨덕츠가 없었고 이 차는 이제 팀장님까지 이제 껴가지고 원래는 1차를 팀장님이 보고 2차를 대표님이 같이 하는 면접으로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 팀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때 대표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도 팀장님도 참관을 하신다고 하니까는 아 모르겠다. 붙으면 좋겠어요. 붙어서 내 집에 금연이야. 집에 엄마 나 취업했어 이러고 가고 싶은데. 조용한 건 밥 먹느라 그렇습니다. 면접 2차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1차 때 실무 능력이 있을지 그 평가하는 그런 걸로 위주로 약간 그 면담 진행되고 테스트로 실무 능력 제대로 평가하고 테스트까지 통과했으면 2차 때는 이제 그 이 기업에 어울리는 인재상인가 와서 적응을 잘할 것인가 뭔가 업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약간 요런 거 보시려고 부르는 거라.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랑아랑아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지 너무 늦게 때려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랑새가 또 랑새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그 까먹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방송 30분 남았는데 10시 22분에 다들 오셔가지고 어라? 오늘 업타임 왜 이렇게 길어요? 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업타임 왜 이렇게 길어요? 뭐야 30분밖에 안 하고 가요? 이것까지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괜찮은 상황이군요. 정규 방송 시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바꿀 거 진짜 많아. 저거 트위치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응? 9시가 맞나? 제대로 적은 거? 9시부터 11시? 맞는 거 같아. 나머지 그 거기에도 다 바꿔야 되겠네. 그 프레임에도. 에이, 나중에 하나씩 바꾸도록 하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긴 좀 그러니까. 맞아요. 바꿔야 할 때가 많아요. 지금 트위치 메인 거기에도 아직도 10시 22분으로 적혀있고 게임도 싹 갈아야 되고 스케줄 안 건든 지 한참 돼가지고 그거 그냥 냅두면은 다음 주에 또 그걸로 뜨고 또 그걸로 뜨고 하거든요. 마지막 한 입. 물려. 꼭 치킨은 다 먹을 때 되면 물리더라. 이거 잠시 싱크대에만 가져다 놓고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콧물이 조금 흐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힐지락 야, 요 정도로 있어가지고 오늘 아예 뭔가 감기 삘인데 싶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맞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 볼 때 기억나세요? 약간 혼자서 이번에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면접에 대한 올바르고 좋은 태도란 뭐지?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서 그거를 볼까? 이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고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안 봤으면은 처음 불려가는 면접이라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겠지? 근데 제가 진짜로 약간 소소해 하면서도 사실상 일찍 취업이 될 거는 기대를 별로 안 했긴 안 했거든요. 네,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만약에 이번에 된다고 하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그 점은 진짜로 기쁜 것 같아요. 역시 아무리 막 살기 막 팍팍하고 올라와서 살기 팍팍하고 그렇다 해도 서울은 서울이구나 싶었던 게 관련된 직종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감동적일 정도로. 부산 대구에서 하나 있으면은 진짜 많이 뜨는 건데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좀 그게 감동 포인트더라고요.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기업이 많다는 거? 그게 좀 즐거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방송한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목에서 또 소리 났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 말하는 게 좀 아무 주제 없이 뭐 없이 그냥 입만 떼면은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가지고 심지어 주제가 있는 말을 시키는데 말이 안 나오진 않았어. 원래도 이거는 뭐 방송 이전부터도 그냥 아무 주제로나 말 잘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해보고 깨달은 게 앞에 사람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그때는 4시간이었으니까 4시간 동안 혼자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깨달음이 띵 하고 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방송해보고. 맞아요. 골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고, 사실 저 같은 취업 투부에게는 기업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계속 넣어봐야 돼요. 넣어봐야 되는데 넣을 기업조차 없으면은 한번 이제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뭐 새로운 기업이 바로 올라오지도 않고 진짜 느리고 애초에 없고 애초에 지방에 그런 게 있지 않고 서울에 몰려있고. 그래서 진짜 근데 대구 부산 정도면은 몇 군데 좀 내려와 줘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점이 있으니까 전부 서울에 있겠지 싶어가지고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달리 사람들이 인서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그거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바로 이제 그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는 과는 있기는 한데 소수고 또 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또 반대로 또 올라와서 생활하면은 그 페이 차이가 진짜 그 무의미해질 정도로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도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저랑 비슷한 쪽의 일을 하면은 잘할 친구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지방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그냥 출판사 계열 이런 데로 처음에 취직을 했었는데 이게 참 근데 그 친구는 또 서울로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 연고지가 부산이고 친구들도 전부 부산에 살고 남자친구는 또 대구에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서울까지 오잖아요? 강제로 장거리. 장거리 중에 장거리. 근데 오늘은 립밤 바르고 자야겠다. 입술도 약간 틀랑말랑. 제가 또 이상하게 끈적한 거 싫어해가지고 립밤 잘 안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에 좋다는 일은 다 안 해. 스킨도 잘못 바르면 따끔따끔해가지고 안 좋아하고 선크림도 그 칙칙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별로 끈적하고 칙칙해서 기분 나빠서 안 좋아하고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약간 홍조가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얼굴이 가만히 있는데 시뻘개요. 이것도 참 문제긴 문제다. 피부에 열감이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이제 만약에 피부가 자극되거나 이러면은 볼 부분이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 어릴 때는 제가 좀 예민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둔하면은 둔한 편이지. 근데 커서 보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예민한 애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얘가 넘어졌는데 한두 살짜리 애가 넘어지면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팔딱 일어나서 툭툭 털고 걷길래 애가 의젓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통증이 무뎌가지고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있는 거였다. 이러고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큰 거는 8살 땐가 9살 때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이제 어디에 갔었는데 넘어진 거예요. 청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서 툭툭 털고 막 이제 옆에 바로 아버지도 계셨어요. 아버지도 제가 일어나니까 괜찮은지 알고 그냥 인라인 타는 거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맞은편에서 웃으면서 제 무릎을 보고 야, 네 딸내미 무릎 다 깨졌다 이러신 거예요. 저도 그 말 듣고 이렇게 딱 내려보니까 그 질긴 청바지가 아스팔트에 쓸려가지고 동그랗게 구멍 나고 거기에 그 동그랗게 피가 막 질질질 나고 있었는데 저 그거를 볼 때까지 아픈 줄도 모른 거예요. 그냥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상처 그 막 메디폼 이런 거 붙이고도 한참 딱지 세게 생기고 약간 반들반들해진 상처 있잖아요. 완전히 새살이 돋았어도 옛날 같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상처가 약하게 보여요.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뚱각이 얼마나 무디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보고 나니까 그제야 조금 따가운 것 같더라고요. 따끔따끔따끔. 근데 저는 그게 얼얼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지면 당연히 얼얼하지 무릎이 땅바닥에 부딪혔는데 이러고 논 거예요.
따가운 건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얼얼하 다 요꼴로만 느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막 아픈 거를 빨리 캐치를 못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바로 나 목이 좀 아프네 라고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다라고 느끼면은 이미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그 말을 들어요. 왜 어쩌다가 지금 오셨어요? 이 말을 꼭 듣는 거예요. 목이 아파도 실컷 부은 다음에야 아픈 게 느껴지고 약간 따가운 거는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부어야 따끔따끔하고 이게 좀 심해가지고 가면은 어릴 때도 애들이 주사 맞는 거 싫어하니까 약한 감기 이런 거는 주사를 어지간하면 안 놔주던데 가면 무조건 주사.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었어. 아픈데 가면은 아픈 주사 맞아야 되고 약간 그런저런 일들로 어머니는 제가 완전 든한 애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 말이 계속 들어서 나 좀 든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릴 적에 어머니가 어디 나가자고 옷만 갈아입히면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이제 그 어디에 나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나를 보고 나가자고 하고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고 싶은데 어머니가 강제로 옷을 갈아입히면 그게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에 닿는 거에 조금 예민해가지고 익숙한 촉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외출복은 아니니까 어머니 입장에선 갈아입혀야 됐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면은 사진 중에 몇 장을 맨날 현관에서 신발 신는 앞에서 그 콧물방울 생길 정도로 애가 막 빨갛게 돼가지고 울고 있어. 옷 갈아입힌 게 너무 싫고 서러워가지고 어머니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나가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뭐 그렇게 싫다고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일이지? 어머니도 너무 기가 차고 짜증나가지고 그 올 때 사진을 몇 장 찍어 두셔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완전 얼굴 찡그려가지고 옛날에 그 인디언 보조개라고 제가 볼에 인디언 보조개가 있거든요. 그게 막 악을 쓰고 울어가지고 그 볼에 이거 고양이 수염처럼 착착 이렇게 들어가게 울어. 진짜 어이없어. 진짜 예쁜 옷 입고 막 울고 있고 그리고 또 느낀 게 목폴라를 절대 못 입는 거.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요. 어릴 적에 목폴라 입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목을 이렇게 감싸는 그 느낌이 거의 목을 조르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가지고 목폴라나 목도리류 이런 거 아예 못 입었고 그래서 겨울에도 좀 목도리 하고 가라고 엄마랑 맨날 싸우고 목폴라 목도리 이런 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어머님 괜찮으시니까 약간 얘가 왜 이거를 거부하는지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로 약간 숨이 막혔거든요.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이유로 목폴라 못 입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목도리나 목폴라. 그리고 커서 느끼는 건 소리에 되게 예민한 거? 약간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느끼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귀. 귀가 되게 별다른 잡다한 소리를 다 잡아버려가지고 약간 진짜로 과장하면 개미 걸어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 자는 게 지옥. 진짜로. 수도관 소리, 냉장고 소리도 하나가 아니고 막 응 하는 와중에 냉각수 소리 차자작 이런 거 나고 막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막 둔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 저랑 반대시네요. 반대면 어떤 경우죠? 통점은 굉장히 예민하신데 소리는 둔하신 경우인가? 어릴 때 소리에 민감했는데 크니까 귀가 어두워졌나 봅니다.
맞아. 근데 이게 소리에 예민해서 좋은 게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은 저는 엄마 차 시동 소리를 바로 듣고 몰래 컴퓨터 하다가 엄마 차 시동 소리 나면 껐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몰래 그렇게 컴퓨터 했을 때 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재밌는 게임을 하고 귀에 뭐를 꽂아 놓더라도 어머니 차 시동 소리는 들렸어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려서 또 귀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다 그래요? 생존 본능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딱 그 집중할 때 평소에 배 이상의 그거를 내는 거. 아무리 눈 나빠도 처음 멀리서 흐릿하게 오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요. 제가 제가 안경 벗으면 멀리 있는 거는 좀 흐리게 보이거든요. 저는 사람을 진짜 못 알아봐요. 부모님도 못 알아봐요. 아버지도 안경 벗고 만나면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걸어갔다가 옆에서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뭐지? 날 아시나? 이러고 딱 봤는데 아빠인 거예요.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시각적인 정보는 저는 안경을 벗으면은 시각은 포기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코앞까지 오는 거 아닌 이상 알아보지 못해요. 실루엣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어차피 기억도 잘 못하는 거 얼굴 안 외우고 그 사람이 가진 인상으로 조금 기억을 하는 편이었는데 약간 그래서 목소리로 약간 구분하기도 했고 근데 또 목소리도 여자애들 목소리는 구분이 잘 가는데 남자 목소리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길드에서 메이플 스토리 할 때 메이플 스토리 2 할 때 길드에서 다 같이 레이드 가면은 오더가 계속 내려오는데 누가 말하신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를 목소리를 구분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루에 맨날 레이드를 한다고 쳐도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사람이 약간 자기 성별의 목소리는 구분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성별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아니야, 나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남자 목소리 구분하는 게 좀 약합니다. 군이 아니네? 글자 마법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10시 20분에 방송하다가 오늘부터 9시로 이제 오게 된 낭세라고 합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시요. 시가 참 매력있는 그거긴 해. 저는 소설 되게 좋아하다가 사실은 거의 소설밖에 안 보다가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시를 좋아하게 됐는데 시는 간편하게 한 편씩 한 편씩 시간 날 때 읽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시할 때 시집을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또 약간 시간 있으면 필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이쿠 일본 정통시가 조금 번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운율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장르도 있구나 하고 그때 책 한 권 산 거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시를 선물로 드리는데 드릴까요? 어떤 시죠? 뭐지?
동화나 소설 같은. 아, 동화나 소설 같은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또 마침 이 너머에 앉은 사람은 국문과라 국문과라 뭔가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셔서 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간 그냥 선물? 아니면은 일종의 평가 같은 거를 수집하기 위한?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거? 평론이 필요하신 건가? 아니면은 그냥 호의로 이렇게 주시는 건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시를 선물로 이렇게 주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약간 궁금하네. 처음 보는 저에게?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또 약간 습작을 많이 하시면은 또 그만큼 좋기도 해요. 또 사람이 살면서 시를 받아볼 일이 또 많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가장 좋았던 게 아무래도 국문과다 보니까 동아리 중에 창작하는 동아리도 꽤 있었는데 들어가가지고 품평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말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졌는데 또 듣다가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느낌도 있고. 또 그리고 시는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굉장히 다르고 좀 그 점이 매력적인 그거기도 해서 장르기도 해서. 좋아하는 단어나 꽃 있어요? 이제 제 방송 닉네임이 랑새인데 파랑새의 랑새거든요. 저는 파랑새나 파란 색깔 수국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오팔 이런 보석도 좀 반짝반짝거리는 애들도 좋아하고 약간 빛나는 거? 그런 거를 또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진 않아서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원래 방송에서 낚시류의 게임도 많이 했었고. 다 좋아하는 요소를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 좀 푸르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늘, 구름, 노을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바다가 있는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바다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즐기도록 봐서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 어릴 때 뛰어놀던데 놀이터였던 바다가 가슴에 콕 박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약간 어릴 적 생각하면은 이제 해질녘쯤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 다니던 거, 또 원래는 태우면 안 되긴 하는데요. 이제 시골에선 쓰레기를 그냥 좀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태울 때 어머니 치맛자락이 붙어가지고 불씨 이렇게 툭툭 튀는 거 구경하고, 또 어머니 치마를 제 애착 치마인데 그게 연두 색깔 치마인데 항상 입으셔가지고 가끔 불 근처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불씨가 튀어가지고 구멍도 좀 났었고
그러면 저 그 구멍을 제가 그걸로 손가락으로 막 찔러가지고 구멍이 커져가지고 아끼던 치마인데 저 때문에 좀 더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자전거를 그 4발짜리밖에 못 타서 보조바퀴가 있는 거밖에 못 타가지고 그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다가 거의 논밭으로 날았어요. 커브를 못 꺾어가지고 꺾어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모내기한 논밭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진짜 막 이곳저곳 다 끌쳤는데 그때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막 남의 밭에 그렇게 처박힌 것도 처음이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추수 끝난 뒤라서 안 혼났는데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막 그 베어진 벼에 이렇게 막 몸이 다 끌치고 일단 자전거 타다가 슝 날아갔다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점이었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보조바퀴를 못 대다가 보조바퀴까지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약간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그때는 저학년이었거나 미취학 아동일 때거든요. 이 고학년 때 도시에 가가지고 같은 반 남자애가 그냥 두바이 자전거 가지고 왔길래 야 나 이거 한 번 가르쳐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때 배웠었어요. 뭔가 갑자기 오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가 성격이 좋은 친구였어가지고 덕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화랑수국은 낮에는 파란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 파란 이야기를 받아서 잎은 물들어서 새벽빛에 반사되어서 반짝인다. 파란 수국, 파란 바다, 파란 이야기. 새벽빛에 새벽을 넣으셨네요. 약간 연결해서 보면은 좀 연관성 있게 느껴지는 단어를 잘 쓰신 것 같고, 파란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서 반짝인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심상을 이제 좀 내어 보이셨네, 이 시로. 어때요? 대회 나갈 수 있어요? 저 뭐뭐를 받아서 물들어서 데어서 이거 3번 이렇게 넣으신 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근데 막 그 어감에 있어서 반복이 되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또 단점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3번 읽게 되면은 문장이 자칫하면은 너무 비문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거는 한번 끊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대회는 어떤 대회 준비하세요? 그리고 약간 이런 연습할 때는 이미지를 가지고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하셔서 쓰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은 약간 어느 시를 쓸 때 보여지는 이미지 말고 내부적인 이미지, 뭐 조금 은유적인 거, 좀 안에 품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좋기는 해요. 시가 결국은 비유의 문학이라 가지고 시는 보이는 그대로 해석할 여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 이런 여지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넣어주면은 또 시에 약간은 깊이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시는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줄줄 읊어대지 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 대회를 3곳에 넣었어요. 대회. 사실 시나 이런 거는 조금
대회도 대회인데 등단이 최종적 목표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등단 목표로 하시나요? 시집은 평소에 뭐 좋아하세요? 어느 작가분 시집 혹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시집 있나요? 되게 재미없는 말이지만은 사실 잘 쓰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는 것도 좋은데 쓰다가 이게 맞나? 이거 잘하고 있나? 내가 싶어질 때는 잠깐 내려놓고 많이 읽으세요. 또 읽는 것도 지금 읽을 때가 아니라 내 글 써야 되는데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읽으면은 언젠가는 도움이 또 되더라고요. 윤동주 시인 약간 그러면 서정적인 시, 단어나 그런 어감이 예쁜 시를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평소에 단어는 의식적으로 많이 새로운 거를 찾아 쓰시나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기존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말에 파랗다를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예시라서 지금 가져다 쓰는 건데 스시들을 보면은 거의 하나의 파란 단어밖에 적혀져 있지 않은데 뭐 쪽빛이라거나 하늘빛이라거나 바다색 뭐 이런 색들이 좀 새파랗다, 시푸르다 뭐 이런 게 되게 많고 그게 한글의 강점이라고도 또 한국어의 강점이라고도 또 느껴져서 만약에 같은 파란색을 쓰더라도 조금 다르게 어떻게 색깔에 대한 거를 또 넣어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또 의식하시면은 또 좋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약간 수국이 파란 거랑 바다가 파란 거랑 하늘이 파란 거랑 그런 게 다 다르고 이야기가 파랗다라고 하면은 파란색이라는 감정에서 이야기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 드러나지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한 거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또 충분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쓰는 단어가 넓어지면은 사람도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말이 잘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좀 더 100%, 120%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에 있어서는 소설에 있어서보다 훨씬 단어의 중요성이 조금 크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깨달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쁜 잘 쓴 시를 보면은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은 내가 이 시가 왜 마음에 들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이게 시를 딱 보면서 난 이 시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읽어봤을 때 작가는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을까? 이게 처음부터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라는 게 사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자 마법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퐁당. 그래서 하나의 글을 보실 때 조금 다방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또 처음에 본 게 다르고 중간에 본 게 다르고 끝에 본 게 다르고 이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좋은 시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왜 들어왔을까? 이 시는 조금 재밌게 발상이 재밌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럼 이 작가의 다른 시는 이 시인의 다른 시는 뭐 있지? 다른 시도 비슷한 느낌으로 썼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시를 인터넷 같은 데서 한 편만 찾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가 있는 전체 시집을 보시면은
같이 시집으로 한 권으로 묶여서 나온 작품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써내거나 아니면 연작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감상을 조금 공유를 하던가, 또 앞머리에 시인의 말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뭐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시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단독으로 보셔도 좋은데, 그 시집 자체를 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시면은 그 시가 처음하고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 정도가 조금 이제 바로 드릴 수 있는 간단한 그거 같고, 시도 또 약간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글을 쓸 때 어떤 때는 내가 내 시의 강점이 뭘까? 아니면 내가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은 단순히 이제 사람들께 뭔가 시를 써드리자 이래서 이제 키워드를 받아가지고 거의 키워드식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식으로 쓰실 때도 뭔가 하나의 조금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거랑 엮을 만한 게 보이면은 같이 엮어서 쓰시면은 조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시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시가 된다는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뭐 난 바다에 갔었을 때 등대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 등대에는 등대지기가 꼭 있다고 들었는데 저런 곳에서 혼자서 등대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등대지기랑 노인이 조금 닮은 것 같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어를 하나로 엮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제 누군가를 빛을 내서 지켜준 이 등대라는 존재랑 노인이라는 존재를 엮어서 시를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러면은 만약에 뭐 예시를 들자면은 뭐 등대지기 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등대를 보러 오는 노인이 또 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아니면 그 노인을 보고 있는 조약돌이 또 시어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시의 주체를 또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를 쓰더라도 주체가 등대이냐 바로 옆에 있는 조약돌이냐, 그거를 보러 오는 남자냐, 아니면 그 남자를 계속 보고 있는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한 장면을 또 여러 주체로 써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써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해보시면은 조금 재밌는 창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등단이라는 게 너무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등단이라는 게 뭐 국문과를 나오거나 뭐 다른 오래오래 글을 써왔거나 아니면 직접 뭐 문예 창작과 이런 데 가서 배우신 분들한테도 등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배웠다고 등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그과에 가야지만 등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독학이라는 거에 너무 기죽지는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거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있긴 해요. 만약에 직업으로서 등단 시인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밥벌이가 안 돼요. 이제 솔직한 말로 밥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뭐를 하면서 시를 썼다, 어떤 일을 하면서 시를 썼다,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시 자체가 좋으신 거면은 탄탄한 나의 직업을 가지시고 오래오래 시를 쓰시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등단 같은 좋은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자신의 시가 좀 탄탄해지는 거를 또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거는 좋은데 쓰다 보면은 이게 내가 그 목표를 단순히 이루고 싶은 건지 시가 쓰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게 되는 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약간 내가 애초에 왜 시를 쓰려고 했더라?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약간 등단의 목표를 달리게 되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뭐 제가 유의미하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약간 그런 것들이네요. 진짜 너무 그건데 너무 그냥 하는 말 같을 수도 있는데, 많이 읽고
다양하게 써보고. 저도 쓰는 행위를 예전에 남못지 않게 좋아했던 터랑 약간 쓴다는 게 대체 뭘까? 그거를 옛날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하는 말을 글 쓰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듣는데 이상하게도 잘 모르겠거든요. 글을 나는 도대체 뭘 쓰고 싶은 걸까? 내가 쓰고 싶다는 게 뭘까? 어떤 거를 쓰고 싶어야 하는 거지? 이런 게 또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근데 진짜로 가장 좋은 거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소설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 분명히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토마리님 어서오세요. 랑아랑아입니다. 지금 시 쓰는 분이 오셔가지고 다같이 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 인생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러면은 그 시기별로 지금의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생각하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마음에 드는 거 뭐 그런 거를 또 시감으로 삼으시면은 또 그런 장기적인 그거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듬어서 쓰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글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어느 날 좋은 봄날이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는 병원에서 나오신 휠체어 탄 어느 노인분, 또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약간 애매한 노인분이 타고 계셨고 그거를 이렇게 밀어주고 계신 중년의 부부분이 있으셨고 맞은편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걷는데 맞은편에 유모차가 또 있는 거예요. 유모차에도 마찬가지로 성별이 조금 알아보기 힘든 아기가 누워있었고 맞은편은 젊은 부부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이제 유모차를 끌고 휠체어를 끌게 되면은 둘 다 속도가 느리잖아요. 저는 약간 걸음이 더 느리거든요. 유모차나 휠체어보다도.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연히 이제 그 두 휠체어랑 유모차가 스쳐서 지나가는 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차례륵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고 내 과거였던 장면이 서 있고 그 유모차에 탄 아기 그리고 나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있는 부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거 휠체어를 끌고 있는 중년 부부 마지막으로 노인분까지 이렇게 착 이렇게 그 한 장면에 딱 그 횡단보도에서 딱 그 볕 좋은 날에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장면을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나는 이 장면을 언젠가 시든 글이든 뭘로든 한번 써보고 싶어. 이게 산다는 게 결국에 이런 건가? 약간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냥 그 순간에 되게 좀 인생의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뭔가 그런 거를 딱 글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수집을 하는 게 아마 시인 아닌가 해요. 살면서 인상 깊었던 것들, 나한테 인상을 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내는 게 저는 말재간이 그렇게는 없어서 이거를 소설로 쓰기에도 참 무후한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장면을 세상에 내어놓지 못했는데 그때 받은 감동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미지를 본 거라서 영상화하면 굉장히 예쁜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게 들어갈 만한 뭐 영화든 뭐든 만들 일이 없네요.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아쉽다.
맞아. 사토마루님 오늘 시간 바뀐 거 알고 있으셨어요? 몰랐죠? 제가 공지를 안 해서 까먹었죠? 아, 오늘 공지 너무 늦게 했어. 오늘부터 바뀐다고 주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방송 금요일에 끝나고 1시인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 시간에 에브리온을 부르는 거는 민폐겠지? 이러고 다음날 해야지? 이랬다가 못해서 웃지 마세요. 반대의 시간에서 나는 르모차와 힐체어는 잠시 신호등에 스쳐가는 나는 과거와 미래 만나서 잠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시간으로 간다. 저기에서 각자애라고 할 때는 발음할 때는 애라고 해도 되는데 의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시의 완성도를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주제가 좀 드러나 있다라고 해야 되나? 좀 이미지화를 시키는 것도 시에 있어서 약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이미지로서 독자를 자꾸 독자라고 하네. 그러니까 약간 읽는 사람이 이미지로서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도 조금 숨긴다라고 하거든요. 숨기는 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시는 함축이거든요. 결국에 함축? 뭔가 담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개개인이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은 조금 더 좋다라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읽다 보면은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지 너무 선명하게 심상이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바로 알기보다는 해석해서 그리고 또 그 시인이 의도했던 대로만 읽히지 않는 시가 보통 이제 근데 대부분의 시가 또 그런 게 조금 많을 거예요. 약간 시집을 조금 들어서 읽어보시면 이 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싶은 시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작가를 자꾸 시인의 의도한 바도 있으면서 또 사람이 읽다 보면 해석할 여지가 조금 다른 작품들 그런 것들이 또 조금 있어서 약간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기는 하다. 그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면 좋은데 졸업한 지 오래돼서 시가 지금 제목이 딱딱딱딱 안 나오네. 근데 그런 작품 중에서도 되게 좋았던 작품 하나 있었는데 좀 바로 보이는데도 되게 좋았던 작품. 그게 뭐였지? 찾았나? 아닌가? 약간 그런 시였거든요. 이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데 남자의 기호도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가지고 결국에 사랑은 고기 같은 거, 사랑은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사랑은 네가 먹는 모든 거 이렇게 바뀌는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가 그 정석을 따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도 좀 괜찮게 쓰인 작품들이 사랑은 야채 같은 것이라는 시네요. 이제 성미정이라는 시인분께서 쓰신 시인데 읽어보면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씨앗을 품고 공들여 보살피면 언젠가 싹이 돋는 사랑은 야채 같은 것. 그래서 그녀는 그도 야채를 먹길 원했다. 식탁 가득 야채를 차렸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오이만 먹었다. 그래, 사랑은 야채 중에서도 오이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야채뿐인 식탁에 불만을 가졌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올렸다. 그래, 사랑은 오이 같기도 고기 같기도 한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식탁엔 점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올라왔고 그는 그 모든 걸 맛있게 먹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사랑은 그가 먹는 모든 것. 이 시가 좋았던 이유가 약간 좀 구체적이죠? 이제 시에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약간 이 발상 자체가 조금 우습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사랑을 얘기했을 때 누가 사랑을 야채 같은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왜 야채 같은 것이라고 시작해서 그가 먹는 모든 것으로 끝나는지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식탁에 비유를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비유가 된 거죠. 한 번 식탁에 비유를 하고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이 같은 것 중에서도 이제 야채 중에서도 우이에서 고기를 올리고, 이 모든 과정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맞춰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의한 사랑과 끝에 그가 먹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된, 처음과 끝에 그 사랑이라는 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정의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 과정 중에 연애 과정이 이 짧은 단편의 시를 보고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또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발상이 재밌고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쓰인 거. 시도 너무 어려우면 또 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은 말로 공감 가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언어로 잘 풀어내서, 이런 시들은 또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 시간을 빼는 건 아닌지. 아니 뭐 원래 오늘은 약간 게임을 하기 싫었어서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뭔가 게임하기 조금 벅차더라고요. 오늘 저체시나 좀 할까 했는데, 네, 말씀해주신 덕분에 깨달았는데 슬슬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보통 한 30분 정도는 음악 들으면서 지나가거든요.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슬슬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열어뒀습니다.